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근사하던 민주주의 국가가 그리고 근사하던 석유 부국이 20년 만에 이렇게 폭삭망해버린 것은 바로 베네수엘라판 주사파, 즉 차베스와 마두로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의 고향인, 영혼의 고향인 쿠바의 카스트로를 위하여 충성을 다 바치다가 나라를 거들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독재를 하고 나라를 거들내는데 과연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저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베스 마두로는 그리하여 베네수엘라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라는 것은 공산주의자 플러스 사대주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속보를 보내드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 가운데서도 과거에 차베스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이 차베스를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차베스와 쿠바와의 관계가 가장 합리적인 무역관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사파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면밀히 보면서 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공산주의 세력이 독재로 갈 때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때 군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케이스 스터디가 지금 바로 베네수엘라 사태인데 어제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이 카라카스 수도를 포함한 전국에 벌어졌습니다. 여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후안 과이도, 자기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안 과이도 진짜 대통령, 앞으로 제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두로는 반헌법적 대통령입니다. 이 과이도 진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시위를 주도를 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어제 한 100만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두로도 의용 시위, 앞잡이 시위를 조직을 했는데 이 세 대결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위에서 주목할 점은 이 경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압경찰이 보이지 않았어요. 진압경찰이.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시위에는 진압경찰이 시위를 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압경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두로가 약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더구나 어제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현역 공군 장군이 스스로 이 투항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저들은 마두로는 반역이라고 보는데 이 과이도 입장에서는 귀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귀순을 선언했습니다. 즉 이 비디오로 영상을 올렸는데 나는 마두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과이도를 합헌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 하면서 90%의 베네수엘라 군대가 마두로를 반대한다. 국군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군은 국민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투항, 귀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장군이죠. 그 전에 이 워싱턴 주재 무관이 또한 과이도로 돌았습니다. 마두로를 반대하고 같은 날 이라크 대사를 지냈던 사람이 또한 이라크 대사군요. 이라크 대사가 바로 과이도 선언을 했습니다. 대사 장군이 지금 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대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지휘부는 마두로에게 계속 충성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밑에서는 이제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과이도는 연설을 하면서 지금 외국에서 베네수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조 물자를 보낸다. 원조 물자를 보내는데 마두로가 원조 물자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을 격분시키는데 아주 좋은 거리를 하나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이도란 사람은 모든 것을 헌법에 맞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국회인데 이 마두로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겠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회의 비슷한 걸 하나 만드는데 이건 완전히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마두로는 사실은 신위 쿠데타를 한 겁니다.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국회에서 뽑힌 후안 이 과이도가 30대 엔지니어 출신인데 선언을 하기를 마두로는 헌법을 파괴했으므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대통령이 공석이다. 대통령이 공석이면은 우리 헌법에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마두로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 군인들에게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의 명령으로서 마두로 정권을 타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볼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루비오 플로리다 출신 루비오 상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즉각 과이도를 합헌적 대통령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이에 따라서 리마 그룹에 속한 이 남미의 여러 나라가 과이도 편에 들므로써 국제적으로도 유리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좀 침체되어 있던 이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세력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의 대결에서는 어제 과이도가 이겼습니다. 물론 마두로를 편드는 여러 나라 중에 핵심이 세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입니다. 중국은 많은 투자를 하고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잘못하면은 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빌려준 돈 중에 못 받은 돈 200억 달러가 날아갈 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옛날에 냉전시대 때 쿠바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을 견제했듯이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를 도와가지고 미국의 뒷마당에서 미국을 흔들 그런 작심을 하고 푸틴이 공공연히 지금 마두로를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군사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약 400명의 용병을 보내가지고 마두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폭격기가 참여하는 이 베네수엘라와의 합동훈련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 때 소련이 했던 방식으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에르도안 이자도 독재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16년에 군부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잘못하면 실각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마두로도 지금 군부 쿠데타의 위기에 가능성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베네수엘라하고 별 뭐 큰 경제적 관계도 없는데 동병상련이라고 그럴까요? 군부 쿠데타를 겁내는 입장에서는 에르도안이 또 마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는 나토 국가고 친미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은 에르도안은 쓸모가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마두로에게 협상 카드를 줘가지고 당신 살려줄 테니까 망명하라 라고 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이 에르도안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이 볼튼 보좌관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에게 최후 통치 비슷하게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빨리 그만둘수록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가 있다. 저 베네수엘라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안락하게 노후를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은 관타나모에 갈지 모른다. 관타나모는 쿠바에 있는 미군 기지인데 거기에 이 테러 분자들을 많이 잡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 수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합니다. 석유 수입을 못하도록 하고, 혹 석유 수입을 하더라도 그 돈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주면 안 된다. 과이도에 줘야 한다. 해가지고 이 자금줄을, 마두로의 가장 큰 자금줄을 뺏어가지고 과이도 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두로는 지금 돈이 급해가지고 금을 팔려고 하는데 미국이 딱 지켜보다가 살려고 하는 데를 이렇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은행에 맡긴 금괴 한 11억 달러 어치를 빼내가지고 팔려고 했더니 영국에서 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거리의 대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의 대결에서 과이도가 지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압도적 군중을 동원해야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리고 국제적인 이 인정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과이도를 인정하는 나라는 앞으로 유럽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주요 국가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8일 안에 자유로운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과이도를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가 과이도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유럽 각국이 다 이 유럽연합 국가가 인정하는 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어쨌든 국제적인 지지가 계속 가야 합니다. 이 대결 속에서 결국 군대가 결정합니다. 결국 근데 군대도 사정이 복잡한 게, 군대가 지금 장성수가 2,000명이나 됩니다. 그것은 별자리를 하나씩 붙여주고 충성을 맹세하면은 거기에 업체 하나씩 떼줘가지고 잘 묵고 잘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장군들이고 그 밑에 들어가면 영관급, 위관급으로 내려가면은 마두로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항상 쿠데타는 이 대령 중령들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장성들이 흔들려버리면, 장성들이 비록 충성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영관급이 흔들려버리면은 군부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군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군대에 달려 있습니다. 군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결국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군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군대를 어떻게. 우리나라도 이런 고민을 담아서 헌법 5조를 만들었습니다. 헌법 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적으로는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대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럼 국가안전보장은 뭐냐?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는 겁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또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는 겁니다. 국가의 정통성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적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국가 정통성, 국가 정체성,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서 한국의 주사파들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면서 떨고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애국 시민들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어떤 전략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언젠가는 후안 과이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할 시점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